안녕하세요. 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메타랑 구글, 두 거인의 경쟁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특히 요즘 인공지능, AI가 딱 등장하면서 판세가 완전 요동치고 있잖아요. 오늘 그 속을 좀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AI가 뭐랄까 진짜 거대한 파도처럼 광고 시장 흐름을 확 바꾸고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맞아요. 최근에 나오는 여러 분석들을 보면요. 특히 광고 수익 면에서 메타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구글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점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구글을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두 회사 점유율 싸움, 이걸 넘어서는 문제인 거죠. AI 기술 자체가 광고 산업의 어떤 근본적인 작동 방식, 이걸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사례 같아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그렇죠. 그냥 AI가 중요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결과로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경쟁, 세부 내용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 우선 메타. 상승세가 진짜 무섭습니다. 2025년 2분기 광고 매출 보니까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1%가 늘어서요. 거의 466억 달러에 육박했다고 하죠. 네, 466억 달러? 금액도 금액인데 이 성장률 21%. 이게 시장에 주는 충격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21% 성장이면 뭐 정말 놀라운 숫자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폭발적인 성장의 그 중심에 AI가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AI군요. 네, 메타가 그 애드밴티지 플러스 같은 자체 AI 광고 솔루션 있잖아요.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진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솔루션이 광고 캠페인을 알아서 최적화해주고 가장 효과적인 광고 소재를 AI가 딱 판단해서 노출시키는 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알아서 다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 결과로 광고 단가가 평균 9%나 올랐다는 분석이 있어요. 와, 단가가 9%나요? 네, 광고 단가가 올랐다는 건 결국 광고주들이 메타 플랫폼 광고 효과를 인정하고 돈을 더 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단가가 올랐는데도 광고주들이 계속 돈을 쓴다. 그만큼 효율이 좋다는 증거네요, 정말. 바로 그겁니다. 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사용자들을 플랫폼에 더 오래 붙잡아 두는 거죠, AI가. 체류 시간도요? 네,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이 점점 정교해지니까 사용자들이 자기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앱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분석 결과를 보면 페이스북은 한 5%, 인스타그램은 6% 정도 사용자 앱 체류 시간이 늘었다고 해요. 5%, 6% 적은 수치가 아니네요. 그렇죠. 플랫폼에 오래 머물면 당연히 광고 볼 기회가 더 많아지고 광고 효과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고요. 사용자들이 더 오래 머물게 해서 광고 보여줄 기회를 늘리고 동시에 AI로 광고 효율성 자체를 높여서 단가까지 올린다. 와, 이거 진짜 강력한데요. 뭔가 선순환 구조를 딱 만들어낸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광고 시장의 진짜 오랜 강자, 구글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구글 광고 수익 규모는 여전히 어마어마하죠. 같은 2분기에 54억 달러를 벌었으니까 메타보다 아직 크긴 한데 네, 규모는 아직 크죠. 근데 그 성장세를 보면 메타만큼 막 폭발적이지는 않다. 이런 점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글은 그 검색 광고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AI 발전이 오히려 좀 도전 요인이 되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아이러니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챗 GPT 같은 대화형 AI나 아니면 구글 자체 AI 검색 결과 요약 기능 같은 거요. 이런 게 발전하면서 사용자들이 예전처럼 검색 결과 링크를 막 여러 개 클릭하면서 정보를 찾을 필요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원하는 답을 검색 결과 페이지의 맨 위나 아니면 AI 챗봇이랑 대화하면서 바로 얻는 경우가 많아지니까요. 그렇군요. 예전에는 정보 찾으려면 진짜 여러 링크 눌러보고 그 과정에서 광고도 자연스럽게 클릭하게 됐는데 이제는 AI가 딱 요약해서 답을 주니까 광고 클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야, 이거 구글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진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구글 검색 광고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클릭을 해야 수익이 나는 모델인데 AI가 이 클릭의 필요성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물론 구글도 뭐 유튜브나 다른 광고 영역이 있긴 하지만 핵심인 검색 광고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건 분명히 큰 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글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근본적인 변화 압력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AI 기술인데 메타한테는 성장을 막 밀어주는 엔진이 되고 구글한테는 핵심 수익원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야, 이 구도가 정말 흥미롭네요. 네, 맞아요. 이런 차이가 실제 시장 점유율 변화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일 높아요. 한 45% 정도? 45%면 여전히 압도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시장 전체가 커지면서 새로 들어오는 광고 예산 있잖아요. 이 신규 광고 지출 흐름을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분석에 따르면 신규 광고 예산이 1달러 시장에 들어올 때 메타가 그중에서 한 45센트 정도를 가져가는 반면에 구글은 한 30센트 정도만 가져가는 데 그친다고 해요. 와, 45센트 대 30센트요? 신규 자금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메타가 가져가고 있다니. 이건 진짜 주목해야 할 변화인데요. 네, 상당한 차이죠. 성장 모멘텀이 완전히 메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시장 점유율 숫자로도 나타나는데요. 메타 점유율은 작년에 한 35% 정도였는데 올해는 37% 수준으로 올라선 걸로 추정돼요. 오, 2%포인트나 올랐군요. 네. 반면에 구글 점유율은 뭐 정체되거나 아니면 약간 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는 구글이 아직 앞서지만 성장성 측면에서는 메타가 구글을 분명히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건 뭐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새로운 광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그게 미래 판도를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신규 광고 시장을 메타가 이렇게 빠르게 먹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이랑 또 AI 활용 능력의 차이, 이런 걸 바탕으로 번스타인의 분석가, 그 마크 슈멀리익 같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죠. 이 부분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마크 슈멀릭 분석이 현재 시장 평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가 보기에는 현재 시장에 있는 여러 사회적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메타가 AI 기술 혜택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가장 크게 받고 있다. 네. 심지어는 상장된 대형 소비자 기술 기업들 중에서 AI를 써서 이렇게 눈에 띄는 실질적인 재무 성과, 그러니까 매출도 늘고 수익성도 좋아지는 거, 이걸 동시에 이뤄내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메타가 거의 유일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와, AI 수혜주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치로 증명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빅테크다. 상당히 강력한 평가인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투자 의견도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메타에 대해서는 주가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아웃퍼폼의 등급을 줬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로는 꽤 높은 수준이죠. 9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900달러요? 네, 반면에 구글에 대해서는 주가가 그냥 시장 평균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는 마켓퍼폼 등급이랑 목표 주가 210달러를 제시했고요. 아, 차이가 크네요. 네, 이 두 거대 기업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결국 AI 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에 딱 붙여서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 차이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분석가는 보고 있는 거죠. AI 활용 능력이 기업의 미래 가치, 또 투자 매력도 이런 걸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런데 메타가 AI를 쓰는 방식이 단순히 광고 효율 계산 여기에만 머무는 건 아니라고 하죠. 그 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메타는 AI를 정말 여러 방면에 쓰고 있어요. 아까 말한 광고 캠페인 자동화나 최적화는 뭐 기본이고요. 네. 광고주들이 쓸 광고 문구나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AI가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해요. 이게 특히 좀 작은 광고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 컨텐츠 생성까지 AI가. 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AI를 써서 플랫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심지어는 뭐 개발이나 콘텐츠 관리 같은 데 드는 인건비, 노동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비즈니스 전체에 AI를 아주 깊숙이 통합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AI가 알아서 타겟 고객 찾아주고 광고 문구 아이디어까지 주니까 훨씬 편해지겠네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뭐 나랑 상관없는 광고 계속 보는 것보다는 내 관심사에 맞는 광고 보는 게 덜 피곤할 수도 있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AI는 그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학습해서 개별 사용자의 취향, 관심사, 구매 패턴 이런 것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훨씬 정밀하게. 네. 이걸 바탕으로 타겟팅 정확도를 확 높이고 각 사용자에게 가장 관련성 높고 흥미를 끌 만한 컨텐츠나 광고를 딱 골라서 보여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광고주는 똑같은 돈을 써도 더 높은 광고 효과, 즉 ROI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메타 플랫폼의 매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계속 강화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만드는 선순환 구조,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AI 기술이 단순히 새로운 기능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 구도, 또 생태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메타는 AI를 날개 삼아서 정말 무섭게 떠오르면서 전통의 강자 구글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고, 반대로 구글은 이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메타의 AI 중심 전략은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광고 단가를 받아내고 그걸로 매출은 더 늘고 또 사용자 만족도나 참여도 높아지고 이런 긍정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 판도를 실제로 바꾸고 있는 힘인 거죠. 앞으로 최소한 2, 3년 동안은 이 두 거대 기업 간의 AI 기술 경쟁, 그리고 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전력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 경쟁 결과가 단순히 두 회사 주가나 시장 점유율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물론입니다. 이 경쟁은 광고 예산을 쓰는 수많은 광고주들의 전략 변화를 가져올 거고요. 또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AI 기술 개발 생태계 전체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요. 생태계 전체예요. 네. 메타와 구글이 어떤 방향으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다른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의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메타와 구글을 둘러싼 이 AI 기반 광고 경쟁의 역학관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진짜 눈을 뗄 수 없는 변화들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이 두 거인의 다음 행보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가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 모든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광고나 콘텐츠는 점점 더 우리 각 개인에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맞춰질 거란 말이죠? 초개인화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초개인화된 정보 환경이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 세상을 경험하고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우리가 보는 정보가 이게 순수한 콘텐츠인지 아니면 아주 교묘하게 섞인 광고인지 그 경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